안녕하세요. 예비멋쟁이 국악언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악일기 외전 판소리 5바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포스트에 국악언니의 국악일기 외전의 순서대로 5바탕의 눈대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판소리 적벽가입니다. 저는 적벽가를 시대적 변화와 향유층의 변화에 맞선 명창 선생님들의 VVIP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판소리는 유일하게 조선시대 전 계층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을 받았던 여러가지 이유 중에 그 당시 명창 선생님들께서 그 변화에 빠르게 판소리를 변모시킨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대부 양반들 또한 지금 현재의 VVIP처럼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 지점을 여러 이유로 알게 되신 선생님들께서 판소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적벽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소리 적벽가는 진수의 삼국지연의 적벽대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꿋꿋하고 웅장한 우조 위주의 소리여서 20세기 여성 창자의 등장과 계면소리의 인기, 계급사회 붕괴를 통해 위축되기도 했지만 근래 다시 다양하게 재구성되어 연행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모든 판소리가 그렇듯 전승유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눈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장으로 징용된 조주의 군사들이 밤에 고향에 부모, 아내, 아들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내용의 군사서름타령. 공명을 잡으러 오나라 장수가 배를 타고 오니 공명이 탄 배에서 한나라 장수 조자룡이 활을 쏘아 오나라 장수의 배에 돛대를 불질러 쫓아보내는 조자룡 활 쏘는 대목. 적벽강에서 조조의 100만 대병이 오나라 수군들의 불로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는 적벽대전 대목 등이 중요한 눈대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흥보가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아주 좋은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하죠. 가난하고 착한 아우 흥보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타서 복을 받고, 부자이고 모질었던 형 놀보는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타서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보가 또한 전승유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심술쟁이 놀보를 소개하는 놀보 심술 대목, 놀보가 흥보를 쫓아내는 흥보가 쫓겨나는 대목, 다시 형을 찾아온 흥보를 때리는 흥보 매맞는 대목, 신비로운 대사가 흥보의 집터를 잡아주는 집터 잡는 대목, 흥보에게 도움을 받은 제비가 보은포 박씨를 입에 물고 강남에서 흥보 집으로 날아오는 여정을 엮어나가는 제비누정기 대목, 흥보가 박을 타서 부자가 되는 흥보 박타령, 부자된 흥보를 찾아간 놀보가 화초장을 뺏어오는 화초장, 놀보가 제비를 기다리다 안 오니 사냥꾼을 데리고 제비를 잡으러 가는 장면을 그린 제비 후리는 대목. 이 대목은 권삼득 선생님의 던음으로 설렁째, 덜렁째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흥보가는 재미있는 재담소리가 많아서 해학적인 바탕으로 꼽히기도 하죠. 세 번째는 수군가입니다. 수군가는 용왕의 병에 토끼간이 약이 된다 해서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육지로 살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든 판소리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특히 판소리 수군가가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유교적 가치관인 충을 주제로 하지만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처음에는 강자가 쉽게 이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 약자가 승리하는 시원한 결말을 주기도 하죠. 수군가의 눈대목은 용왕이 병에 걸려 앓던 중에 도사가 나타나 맥을 짚은 후 여러 탕약, 약재, 침구 등으로 치료하는 장면인 약성가. 육지로 가는 별주부가 토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공이 토끼의 모습을 그려주는 토끼 화상 대목.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처음 육지에 나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하는 고고천변. 육지의 짐승들이 서로 상좌라 우기며 다투는 상좌다툼.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인 범피중류.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이 탄로날 위험에 처하자 토끼가 오히려 자신의 배를 갈라보라고 큰 소리치는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춘향가입니다. 판소리 춘향가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린 이야기죠. 음악적, 문학적으로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가장 길어서 짧은 바디는 5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까지 걸리는 판소리의 대표 작품입니다. 춘향가의 눈대목은 이몽룡이 광안루 구경 나왔다가 사면 경치를 보며 사나이의 부푼 마음과 뜻을 한가롭게 노래하는 우조의 대표 대목이기도 한 적성가. 이몽룡이 춘향 만날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들떠 천자문을 읽는 천자 뒤풀이.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가와 이별가. 변학도가 남원부사로 새로 부임되어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신현맞이. 춘향이 정절을 지키다가 신임사또에게 매를 맞고 옥중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천지삼겨와 쑥대머리로 대표되는 옥중가. 저는 장원급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몽룡이 과거장에 나가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하는 내용의 과거장.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 거린으로 변장하고 춘향의 집에 가서 춘향모와 상봉하는 어사상봉 대목. 이 대목은 경드름의 대표 대목으로도 구분되죠. 남원부사 변학도의 생일과 잔치에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출도해서 잔치마당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장면의 내용인 어사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심청가입니다. 심청가의 주제는 심청의 자기희생적인 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청가 소리는 슬픈 대목이 많아서, 즉 계면 대목이 굉장히 많죠. 음악적으로 뛰어난 구성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계속 슬프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동량젖으로 자란 심청이가 15세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리 300석에 몸이 팔려 임당수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 황후가 되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심청의 어머니인 곽씨 부인이 유언을 남기는 곽씨 부인 유언 대목. 심청 어머니인 곽씨 부인의 출상, 상여소리 대목이라고도 합니다. 장승상댁 부인의 부름을 받고 심청이 장승상댁의 시비를 따라 장승상댁으로 가는 장면인 시비 따라 대목. 심청의 아버지가 개울에 빠져 지나가던 중이 구해주는 중타령. 심청을 실은 배가 임당수를 향하는 여정을 유유하게 그린 가곡성 우조의 대표 악곡 범피중류. 임당수의 당도에서
사공이 제사를 지낸 후에 심청이는 물에 빠지고 바다가 조용해지는 극적 장면인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심청이 황후가 된 부친을 생각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탄식한 내용인 추월만정. 심황후가 베푼 맹인잔치에서 신봉사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는 내용의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등을 눈대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판소리 5바탕의 포스팅과 국악일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의 훌륭한 소리와 함께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귀호강이라고 하죠. 귀호강과 귀청소를 정말 제대로 했고요. 또 저도 정말 열심히 소리해야겠다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국악일기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훌륭한 선생님들의 훌륭한 소리를 통해 판소리의 매력에 빠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악언니의 국악일기에 정말 좋은 소리 많이 소개해 놨으니까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한 소리 남겨주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공유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